오늘의 키워드는요, 많이 내리는 곳이 많이 오른다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뭐 가격이 많이 내리면 많이 오른다 이런 내용일까요? 그건 아니고요. 지하철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울에서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는 역이 어디일까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특히 출근 시간에 서울 지역 직장인들 어느 역에서 가장 많이 하차를 하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2015년과 2020년을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부동의 1위는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었고요. 2015년과 비교를 해보자면 선릉과 강남이 각각 2위와 3위를 주고받았고요. 2020년 기준으로는 여의도, 역삼, 서울역, 삼성, 시청, 을지로 입구, 잠실이 10위까지를 차지를 했습니다. 자, 2015년과 비교해서 순위 변동이 그럼 어떻게 있었는지를 또 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가산 디지털 단지가 부동의 1위를 차지를 했고요. 강남과 선릉은 6년 전과 비교해서 각각 2위, 3위를 주고받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서울역과 삼성, 시청역 같은 경우는 순위가 약간 밀려난 걸 볼 수가 있고요. 역삼과 여의도, 잠실, 고속터미널 같은 경우는 순위가 약간 상승한 걸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성수와 공덕이 또 눈에 띄는데요. 원래는 순위권에 없었는데 2020년 조사 결과에서는 새로 또 순위권 안에 입성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동과 마포의 상승을 주도했던 성수와 공덕의 순위권 입성이 또 눈에 띄는데요. 이런 부분들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직주근접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렇죠? 자타공인 직주근접 전문가로서 오늘 좀 해주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강남권의 경우에는 10위권 안에 총 4개의 역이 2020년 기준으로도 지금 하차 인원이 많은 역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네네. 직장이 모여 있어서 이렇게 강남 부동산이 불패 신화를 보이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강남역부터 이제 역삼, 그다음에 선릉역, 그다음에 삼성역까지 네. 이어지는 이 길이 이제 테헤란 아니겠습니까? 이제 2호선 라인인데 이쪽으로 일자리의 양이 상당히 많죠. 일자리 양이 상당히 많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강남이라는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높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제가 항상 이제 직주근접 강조를 해드리지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의 양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인근 지역의 주택가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일자리의 질이죠. 네. 그러니까 일자리의 퀄리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도심권에 비해서는 일자리에 대한 퀄리티가 상당히 높죠. 네. 일자리에 대한 퀄리티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이제 소득 수준이 이제 높겠죠. 네. 그럼 당연히 이 주택을 더 비싸게 주고 살 수 있는 수요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소득 수준이 높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뭐 교육비라든가 자녀 교육비라든가 이렇게 좀 이제 지출하는 돈이 많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뭐 학군 같은 인문적인 환경도 이제 상당히 좋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직주근접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강남 불패 신화를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이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일자리의 양가, 그다음에 질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위권 안에 강남 지역에 여기 총 4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자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무엇보다 중요하고 평소에 강조해 주신 것처럼 직주 근접 개념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볼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야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는 게 부동의 1위 지역이거든요. 네.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 2015년에도 그렇고 2020년 조사에서도 출근 시간대 가장 많은 직장인이 이용하는 역으로 이제 나타났는데 작년에 큰 상승을 보인 지역이 금관구 지역인데 그쵸. 이 가산 디지털 단지 역도 이 지역에 속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승세가 좀 이런 관점으로도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자, 일단 이 가산 디지털 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서울을 보면요.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3개의 도심과 7개의 부도심으로 이제 개발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도심과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 쪽으로 해서 이제 지벨리라고 해서 이제 소기업들이나 이제 벤처기업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몰려 있죠. 그래서 일자리에 양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일단은 뭐 그러니까 일자리의 양이 많다라는 거는 이제 주거에 대한 수요가 많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다른 도심,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서울의 3도심과 비교를 해보면 약간 좀 일자리에 대한 퀄리티는 약간 떨어지죠. 그래서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약간 낮았던 지역이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자, 거기다가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수요자 입장에서는 자금 부담이 덜한
좀 주택 가격이 낮은 지역 쪽으로 지역을 지금 하향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이제 금강구 같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낮았던 지역의 상승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변화된 게 없잖아요. 네. 예, 변화된 게 없기 때문에 뭐 노도강이라던가 지금 금강구라던가 이런 지역들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미래 가치를 분석하고 예측을 할 때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게 바로 직주 근접인데 그런 관점으로 출근 시간대 직장인들이 어떤 역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지 2015년의 결과와 2020년의 결과를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부동의 상위권을 차지하는 지역도 있었고 새롭게 20위권 안에 입성을 한 지역들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직주 근접 관점에서 앞으로 이 지역이 전망이 좋다, 상승할 것이다 이런 지역을 좀 꼽아주신다면요. 뭐 여러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한 세 군데만 뽑을까요? 예, 세 군데만 뽑으면 일단 서울 도심권에서 이제 두 군데를 뽑겠습니다. 이 두 군데가요. 하나 지역은 이제 성수동이에요. 네, 성수동 같은 경우가 이제 중공업 지역이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많이 강조해 드리는 게 이건 또 도시계획도 제가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도시계획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성수동 같은 지역이 상당히 지금 많이 오른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 성수동에 중공업 지역이 많잖아요. 근데 이 중공업 지역은 용도 지역 자체가 공장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서울 도심에 지금 공장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땅값이 비싼데. 그래서 이 중공업 지역에 대한 개선 방안이 2015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중공업 지역의 제조업 기반이었는데 지금 지식 기반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이제 중공업 지역 가보시면 그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수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지식산업센터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일자리에 대한 양도 늘어나고 또 질도 좋아지고 자 거기에다가 입지적인 여건이 상당히 좋죠. 예, 지금 강남과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잖아요. 거기다가 성수동 지역 내에 뭐 이제 성수 전략정비구역 같은 개발 이슈도 있기 때문에 뭐 성수동 같은 지역이 또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서울 도심에서 한 군데가 뭐 바로 용산이죠. 예, 용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마용성이라고 하셨는데 3도심의 그냥 정중앙이죠. 네. 예, 3도심의 정중앙이기 때문에 뭐 입지적인 여건은 최고입니다. 예, 입지적인 여건은 최고고요. 자, 거기에다가 용산 같은 경우가 개발 호재들이 상당히 많죠. 예, 개발 호재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개발 호재들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작입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개발 호재를 보고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이런 이제 개발 이슈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지금 용산 내 뭐 한남로타운 개발 이슈라던가 아니면 동부이촌동 라인 아니면 한강로 라인들 이런 또 개발 이슈가 또 상당히 좀 많다라는 거죠. 예, 거기에다가 뭐 GTX 호재 자, 그래서 용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 이제 지속적인 좀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수도권 지역에서는요, 단용코, 판교죠. 예, 판교 같은 경우가 네. 이제 테크노밸리, 그죠? 예, 이 판교 테크노밸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좀 확장이 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네. IT, 지금 IT 쪽으로 좀 특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세에 맞죠. 지금 차차 이제 그 이제 산업혁명 시대에 딱 맞기 때문에 또 일자리에 대한 양과 질도 상당히 좋은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 판교 같은 경우에도 좀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